네, 오늘 잠깐 간단하게 촬영할 걸로 이 의무 보유 해제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번 있었고요. 자주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식을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해 상장된 크래프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카빙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것도 뉴스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우리 작년에 가장 핫했던 대형주를 생각해 보시면 하이브랑 어,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대여급이었습니다. 대여급들 중에서도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가장 많았던 거는 당시에 SK 바이오팜하고 카카오 게임즈였거든요. 반면에 하이브는 당시 그 보호예수 물량이 기관이 의무하는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밸류에이션 부담과 이 보호예수 물량의 부담감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하이브, SK바이오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보죠. 당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했던 당일이 9월 10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월요일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죠. 주가가 조정받고 나서 아마 1개월 내지 3개월 이런 식으로 의무보유 확약이 될 겁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 당시 의무보유 확약 기관들의 신청 수량입니다. 당시에 1개월이 좀 높았고 3개월, 6개월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1개월 정도면 한 10월 초겠죠. 이때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올랐다가 조금 빠지는 모습. 그 다음에 3개월 뒤 12월 초죠. 12월 초면은 이때쯤이 되겠죠. 좀 빠지고. 그리고 6개월 뒤면은 3월이죠. 그러면 3월 초쯤에는 이 정도가 빠졌다는 거죠. 즉 의무 보유 확약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날 딱 당일 해지가 되는 날 팔 수도 있지만 안 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사례가 있었고 하이브 의무 보유 확약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내역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2월 달도 상당히 15일도 많았지만 15일보다는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을 봐야 되는데 3개월과 6개월에 합산하는 것보다는 1개월 확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게 의무 보유 확약이랑 좀 플랫폼에 대한 가치 평가 그리고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장중에 좀 찍었다가 빠졌지만 이후에 좀 빠졌다가 10월쯤이니까 11월 한 이때쯤이죠. 이때까지는 큰 무리 없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굳이 뭐 공모가가 한 12만 원대였거든요. 당시에 12만 원에서 13만 원대였으니까 공모가가. 근데 오른 만큼 이날 좀 공모가보다는 좀 뭐 약간의 이익이 났을 뿐이지 크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죠. 물론 1개월 내에 팔지는 않을 겁니다. 뭐 1개월 딱 해지가 되면은 곧바로 팔지는 않을 거죠. 왜냐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 투자 일반 공모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주식을 어쨌든 차익을 내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차익을 내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팔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오히려 그냥 더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기관이. 그리고 3개월 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한 12월이나 1월쯤이겠죠. 근데 이때도 오히려 주가가 계속 오르니 굳이 팔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후에 한번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아마 하이브가 최근에 그 블럭딜이 한번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블럭딜,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의무보유 확약이 무조건 다 그
3개월이 딱 해제되는 순간 그날 당일 팔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느냐, 더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 조건이 기관으로서는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는 뭐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없은 부분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 다 아마 들고 갔을 겁니다. 왜냐면 물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장 초반에 팔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넘어와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의무 확약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높은 비중까지 아니지만 이 확약 기간은,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블로그의 티스토리에서 가져온 계산인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19일 날 이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은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의무 확약이 어느 정도 풀리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그 확약이 풀리는 그 당일날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꼭 그 날짜에 지켜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은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서 수익이 나는 상황에 의무 확약이 풀리는 기간, 그러면 주가를 팔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죠. 어쨌든 시세 차익은 얻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더 되겠죠. 그러면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날 풀릴 수 있는 물량이 9월에서도 같이 이 확약과 같이 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엄청난 쇼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310만 주가 팔린 거랑 390만 주를 각자 따로 풀리는 거 하고, 310만 주 1개월에 풀릴 이 확약이 누적으로 돼서 6개월 확약과 같이 풀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주식시장이 좀 그 종목에는 그 당일날 혹은 며칠 뒤에는 같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주가가 얼마만큼 됐느냐, 저점이면은 당연히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손해나는 투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관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고, 즉 이 주가가 얼마만큼 오르냐. SK 바이오사이언스 볼까요? 올해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그러면 9월쯤이니까는 이때쯤이면 이제 팔릴 가능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의 쇼크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올라온 시점이 이 정도잖아요. 저점에서 상승하는. 이 상승하는 구간이 워낙 크니까 16만원에서 지금 33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기관이 의무 보유 확약 해제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배정 물량이 1개월과 3개월이 이날 확 풀리지 않고 6개월과 함께 풀릴 수 있죠. 그럼 일시정에 충격을 줘서 하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아까 전에 주가 향방 풀리면은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충격을 줄 건데, 지금 여기 나오는 카뱅과 크래프톤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는 아직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1개월 정도 되니까 한 9월이니까는 이제 풀리겠네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좀 쉬잖아요. 그럼 이 기점을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이 상장한 당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좀 길게 가져간다, 그러면 누적된 게 6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에 풀릴 수가 있겠죠. 즉 주가 향방은 이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보합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오른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시 재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 비중을 줄였다가 판매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은 상장한 지가 8월 10일이니까 이제 곧 9월 10일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이 있죠.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주가가 향방이 되겠죠. 진짜 49만 원 이때쯤이었으니까 생각보다 못 갔고, 주가가 지금 50만 원 좀 뚫었다가 내려오고 다시 뚫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내 한 주 동안 주가가 좀 오른다, 주가 이렇게 좀 오른다, 60만 원까지 터치를 하거나 55만 원까지 터치를 한다면은 보호예수 일정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나올 수도 있고, 이후에는 3개월, 6개월도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결국에는 일반 공모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은 기관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주식을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호예수 물량이 빠져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은 한번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너무 비싸서 이거 좀 밸류에이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물량이 풀리는 경우에 매수 시점이 되겠죠. 저점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후에 반등 국면이 나오면은 단기적인 투자로서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스토리적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유의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예수 관련된 거를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